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린 게 언제인가요? 저는 그 마지막이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저희 가족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셨죠.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바쁘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연탄불을 지피고 아버지 출근 준비를 하고 제 도시락을 싸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미싱을 돌리며 옷 수선 일을 하셨습니다. 따다다닥 따다다닥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밤늦게까지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어린 제가 엄마 자요라고 하면 어머니는 조금만 더 하면 돼. 너 학원비 내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저는 우산을 깜빡하고 왔고 학교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빗속을 헤치고 어머니가 달려오신 거예요.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면서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집에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머니는 당신이 가져온 그 우산 하나를 제 머리 위에 받쳐주시고 당신은 그대로 비를 맞으며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다른 애들 엄마는 일찍 왔는데? 엄마, 왜 우산도 없이 왔어? 창피하게. 그렇게 투덜거리며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철없었던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 학교 행사 때 오지 마. 다른 엄마들은 옷도 예쁘게 입고 오는데. 엄마,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내 이름 부르지 마.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어린 저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전화는 늘 어머니가 먼저 하셨습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고 다니고? 네, 엄마. 바빠서 그래.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짧게 끊기 일쑤였습니다.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느 편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으니까요. 아내는 가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세요? 우리 살림에 자꾸 간섭하시고. 그러면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좀 바쁘니까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구나. 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을까요?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명절에 오셔도 일찍 가시려고 하셨고 뭘 해드리려고 하면 괜찮다, 괜찮아만 반복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허리도 많이 굽으셨고. 그제야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봤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크고 든든해 보이던 어머니가 어느새 작고 여린 노인이 되어 계셨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가득했으며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뭐? 무슨 일인데? 잘은 모르겠는데 며칠 쉬다 나오신다고 하더라.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많이 여의어 보이셨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검사 좀 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뭐래요? 나이 들면 다들 이런다고 걱정 마.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 회사 빠져서 온 거지? 괜히 미안하게 됐네. 빨리 가봐. 그날 저는 1시간도 채 있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거든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에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와. 엄마 상태가 안 좋으시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희 형제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이미 말기 암이십니다. 6개월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네? 그게 무슨? 가족분들께 말씀 안 드리시고 혼자 치료받으러 다니셨대요.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6개월. 어머니는 6개월 동안 혼자 그 고통을 견디셨다는 건가요?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 어머니. 저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간호사가 잠깐 들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들리세요? 어머니는 눈을 살짝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약하게 쥐셨어요. 미안하다. 엄마, 왜 미안해요? 엄마가 왜? 너희들 힘들까봐. 엄마.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은 기분만 들었습니다. 빈소에서 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웃으려 하셨던 그 미소였습니다. 장지로 가는 길, 상여 뒤를 따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나는 엄마를 이렇게 멀리 했을까? 왜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더 많이 안아드리지 않았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묘소에 어머니를 모시고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저는 관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불효자였어요. 엄마한테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늘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핑계만 대고 살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것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 살아생전에 왜 못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매주 어머니 산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혼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회사, 일, 아내와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살아계실 때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곁에 어머니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드리세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께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소중할 겁니다. 시간이 있다면 집에 한번 들러보세요. 그냥 어머니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 드리세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맛있게 드시고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은 귀찮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어머니가 곁에 안 계실 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평생 가슴에 멍을 안고 살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곁에 계신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면 제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실수를 해도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주 얼굴 보여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안아드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엄마, 제가 이제는 좋은 아들이 될 수 없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주며 살게요. 그게 제가 엄마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 같아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